제시계 정답 양찬소 감독님, 230824 김다나 감독님, 소확행 김병진 PD님, 지구는 지키고 싶지만 고기는 먹고 싶어 박서정 감독님, 선거 감독님 대신 참석해주신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대표를 맡고 계시는 원종주님, 화분의 서윤설 감독님, 돌고래와 헤엄치는 법 서윤수 감독님, 따뜻한 바다 김예린 감독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요. 일단 오른쪽 끝부터 본인 소개해 주시고 작품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감, 만들게 된 계기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바다 연출한 김예린이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영화 만들게 된 계기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된 청산도라는 섬에서 제가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한 작품을 찍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하다 스스로 느껴져서 좀 이 섬에 사는 실제 살고 있는 분들을 좀 찍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처음 찍게 됐습니다. 사실 돌고래와 헤엄치는 법을 연출한 소윤수입니다.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된 계기는 사실 영화에 출연한 영남 역으로 출연한 우영남 배우와 재작년부터 같이 바다 수영을 다니는 친구예요. 되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고, 그래서 주로 같이 제주도랑 동해바다에 바다 수영을 하면서 같이 캠핑도 즐기고 그런 되게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 같이 수영을 즐기다가 작년 8월 그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방류가 되었고, 그에 대한 우려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즐겁게 생활하고 노는 터전이 오염수로 방류가 되는 순간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라는 고민에서 이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거 영상 제작에 참여한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공동대표 원종준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이런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선거 홍보물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가 사실 언론이나 뭐 환경부 쪽에서도 계속 있어왔던 문제,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선거철만 반짝하고 뜨는 이슈였고 선거철이 또 끝나고 나면 또 사라지는 이슈가 되어버려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좀 느낀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기후유권자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정당에서도 많은 정당에서 거의 모든 정당에서 기후공약을 내놨는데, 근데 문제는 기후공약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낭비적인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공직에 나간 사람으로서의 이렇게 마인드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총선, 아니 지난 이제 대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선거 홍보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소확행에서 프로듀서 맡은 김병진입니다. 일단 저희 영화는 그 불필요한 소비를 조금 줄여보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저희가 삶 속에서 불필요한 소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장 우리 영화에서 소개했던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거라든지, 물론 여기 메가박스 관계자분이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팝콘을 사면 나오는 일회용품, 콜라도 일회용품.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영화관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을 계산해보면 그 양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상당히 이런 물건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이런 소비에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 출연한 3남매들의 그런 재밌는 또 내기성, 그런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보자라는 메시지를 조금 전달하고자 했고요. 또 오늘 영화 감독이신 추세영 감독님께서 또 계속 참석해 계신데
또 좋은 기회로 저를 이렇게 프로듀서로 또 모시고 또 데려와 준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영화 흥령하는 도중에 계속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시던데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는 지키고 싶지만 고기는 먹고 싶어. 일명 지지고. 이거에 터진. 박서정이라고 합니다. 이 다큐는 저희가 좀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언론인 지망생들 4명이서 만든 다큐고요. 저희가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육식에 대한 고민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야자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래서 이 더부룩한 속을 안고 이제 교실에 가가지고 그 야자를 하고 있는데 저녁을 막 우거우거 쑤셔 먹고 난 다음에요. 무슨 생각해보니까 내가 푸아그라랑 좀 다를 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를 이제 좁은 곳에 갇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공부를 막 이제 같이 하면서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그냥 가축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러니까 이 고도로 그러니까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도 가축화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가축에 대한 그러니까 가축의 복리에 대한 저희가 관심이 시작됐고요. 까먹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자주 먹는, 그러니까 특히 저랑 제 친구들이 자주 먹는 돼지고기에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중에서도 이제 비건 분들이랑 그리고 논비건 분들 사이의 갭을 좀 그러니까 허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걸 다 담아내지 못했지만 일단 저희 좀 스타트가 되는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분 연출을 맡은 20살 감독 서윤설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환경재단에서 찍기 위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 분리 배출이라든지 지구온난화보다 우리가 환경을 더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뭔지 찾아보다가 소음 공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서 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방탈출이라는 컨셉을 잡아서 연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식의 정답을 연출한 양찬솔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이 영화를 연출할 때 채식이라는 주제를 잡고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같이 영화를 찍어보자 하고 있었는데 우리랑 먼 얘기보다는 학생들의 젊은 세대의 채식에 대해서 다뤄보면 좀 더 재밌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화를 기획하고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230824 감독 김다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찍게 된 건 처음에 에코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알게 된 후에 그럼 이제 내가 이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현재 지구는 지구온난화의 과정은 끝났고 이미 펄펄 끓는 지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 공익 광고를 접했고 여러 해결 방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결 방법보다는 이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은 암울한 이야기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질문도 받을 시간인데요. 먼저 채식의 정답의 양찬솔 감독님한테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영화를 보고 라면, 김치도 못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또 기린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게 사실 채식이 환경이랑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더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제가 폴란드에서 영화를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채식이 너무 이렇게 보편화가 돼 있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한국에서는 채식이 그렇게 보편화돼 있진 않죠. 그래서 더 뭔가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있으실까요? 아니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채식주의자신 거죠? 아니요, 저는 채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시죠. 그러면 혹시 뭔가 비채식주의자들도 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채식이 뭐가 있을까요? 왜 채식에 대한 영화를 만드셨는데 아직은 아니신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뭔가 사람들이 처음에 채식을 바라볼 때 뭔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걸 한다던가 아니면 환경 보호의 이유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환경 보호의 목적을 촉구해야 한다던가 라는 시선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찾아보면서 느낀 채식은 그런 절제나 촉구보다는 문화에 좀 더 가까웠어요. 뭔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라면을 못 먹는다 보다는 한 가지의 식문화로서 자리 잡고 사람들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문화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촬영장에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채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영상에 나오는 그 요리 장면들에 나오는 음식들을 저희가 다 같이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채식을 영화라는 문화를 통해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문화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레오 친구가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뭔가 자기 신념을 갖고 그 문화를 즐기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채식이 지금 되게 힙하고 레스토랑도 진짜 많고 보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좀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채식에 대한 음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8 이사라고 읽으면 될까요? 네, 제목부터 너무 인상 깊었는데 이게 그 이유를 영화를 다 보고 알고 나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김다나 감독님 그리고 영화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짧아서 좋았습니다. 농담이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네. 김다나 감독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마이크를 좀 가장 어려 보이시는데 네. 몇 학년이고 그리고 저도 일본 원자력 방사물질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국제기구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방류를 허락하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지 삼중수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왜 그걸 한번 좀 강조를 해야 되는지 더 알아야 되는지 더 알려야 되는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영화를 만드셨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이신 건가요? 몇 학년이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은 18살고 저 때 17살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학생이셨네요. 네.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 오염수는 사실 일본에서도 독일인가 어디 회사에 문제를 맡겼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자료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 바다라는 자연적인 것에 인공적인 무언가가 들어온다는 것만으로 경계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고 제가 이것에 대해 더 경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먼저 그 조사를 담당한 기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렇다면 조심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저 제가 다른 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였지만 모든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들 심각하고 그렇게 그 상황을 아셨으면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오염수 관련된 문제는 우리 잠시 후에 또 다른 영화가 다뤄주셔서 그때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소확행 우리 김병진 PD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네. 저희 오늘도 영화관에 오면서 팝콘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팝콘 통을 좀 갖고 다녀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팝콘통이 또 마땅치 않은 게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어려워요. 저는 라벨락 가끔 갖고 다니는데
감사합니다. 꼴령보. 네. 감독 작품 너무 잘 봤고요. 이 소확행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신 이유를 좀 알고 싶은 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다수는 이제 큰 소비가 아니라 작은 소비. 근데 사실 이게 자잘한 소비가 모이면 결국 큰 소비가 되거든요. 예, 이 제목을 정하게 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소확행의 소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적게 소비할 때 그 소자도 들어가 있고 또 소비할 때 소자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소비를 줄여서 장기적인 환경에 좋아진 영향들을 생각하면 그게 결국엔 저는 소확행의 의미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연관된다고 생각했고 저희 영화 감독하신 추세훈 감독님도 아마 그런 의도로 제목을 지으신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영화를 보면서 소비를 줄이면 확실한 행복이 온다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 의도를 생각도 포함하고 했어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는 그런 슬로건이 굉장히 와닿는 또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화가 귀여웠어요. 실제로 출연하신 배우들이 실제 남매입니다. 실제 가족들이어서 아까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다 출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승승하시던데 실제 남매여서 아마 케미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남매가 아니고서는 그런 연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부모님이신 거죠. 네, 실제 부모님. 네, 너무 굉장히 바람직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잘 아는데 굉장히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반성을 영화에서 했습니다.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지구는 지키고 싶지만 고기는 먹고 싶어. 박서정 감독님. 와, 정말 제목부터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고기파라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있으시면 제가 또 질문을 준비해 왔거든요. 이 제목만큼 진짜 환경영화제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어제도 죄송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어서 좀 찔리는 상황인데 감독님은 육식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는 육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제 그 공장식 축산으로 이제 대규모 너무 우리가 육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다라는 그 문제의식으로 출발을 했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고기를 그러니까 뭐 저기압했던 고기 앞으로 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고기를 좀 무분별하게 즐기면은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지나 소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토양 문제도 생기고 여러모로 환경이 안 좋으면서 그 동물들의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그런 권리도 좀 없이 이제 살게 되니까 그 길러지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식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고 저도 육식 약간 고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제목을 씌운 거지만 우리가 조금씩 그러니까 줄이자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문제다. 우리가 고기 그러니까 하는 문화 자체는 좀 지양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돼지가 너무 예쁘고 푸바오처럼 너무 말도 이렇게 잘 듣다니까 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다음은 선거 캠페인 담당자 원종준님 아까 현 지구를 지키는 배우부터 대표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감독님 대신 오늘 참여해 주셨어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 감독님들께 이게 막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화 촬영하시면서 뭐 에피소드나 좀 힘들었던 점 있으시면 좀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사실 이제 다양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제 뭐 아까 보이시는 이제 할머니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영상에 안 들어갔지만 폐연수막이나 폐섬유를 재생하는 공장이 충북 진천에 있었는데 그 진천에 가서 직접 이제 인터뷰를 따왔던 장면이고 그리고 인터뷰 따왔던 장면이고 또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따오거나 또는 이제 장소 섭외하거나 이런 거 좀 가장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분도 사실 경로당 저희가
그 진천의 공장 주변에 있는 한 10군데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10군데를 돌아다녀서 이제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다들 이제 거절하시더라고요. 이제 얼굴에 나오는 게 싫다고 하시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딱 이제 이분께서 분야회장이셨는데 딱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도 찍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폐연 수박들이 이제 쌓여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구청에서 이제 선수망들 모아두는 적치장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 구청의 협의를 받는 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청이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폐기물에 쌓이는 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비춰지다 보니까 구청 공무원분들이 좀 난색을 좀 표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저찌 해서 좀 섭외는 했는데 이렇게 약간 장소 섭외하고 인물 섭외하는 게 조금 저희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영화들도 에피소드를 들으면 좋은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서 일단 다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우리 화분의 서윤설 감독님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저 이쪽에. 제가 일요일에 방탈출 카페를 가서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윤설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환경 관련하면 물 절약이나 쓰레기 배출에 관한 문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소음공해라는 아이디어가 저에겐 되게 신선했는데 혹시 어쩌다 그런 아이디어 떠올리시게 됐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 관련된 영화를 찍으려다가 환경 관련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제 도로 옆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 개수도 되게 적고 나뭇잎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기사를 보게 되어서 사람들한테 이게 문제점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소재를 기사로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근에 앞 빌라가 공사를 하고 옆집이 리모델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거래에 대한 것도 나와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더 영화를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돌고래와 헤엄치는 법 차윤수 감독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준비된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오염수 문제. 꾸준히 이렇게 관심을 갖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사실 저조차도 좀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 약간 말문이 막혔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이 영화를 만들던 당시의 마음은 우리의 우리 사람들의 그릇된 판단과 과오가 가령 자연을 해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 우리가 과연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일까를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었고 그 마음이 유림이가 돌고래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미안해 라는 감정에서 관객들한테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문제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영상을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방법 외에는 부끄럽지만 모르겠거든요. 근데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그 돌고래 직접 봤었는데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바다의 김예린 감독님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요. 네. 보시면 도예가와 이 양식업자가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바다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목을 또 따뜻한 바다라고 지으신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두 인물을 번갈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뭔가 비교나 그런 대비감을 통해서 한 사람 편을 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같은 바다를 보고 같은 바다에 살고 있지만 참 다르게 다가오는구나, 다르게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은 이제 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바다라고 제목을 정했었던 것도 그 도예하시는 산옥 선생님께는 바다가 여전히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바다는 참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수온이 많이 올라간 그 따뜻한 바다는 그 양식업자 분에게는 완전히 위협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셨던 것 중에 뭐가 촬영이 어려웠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전복 양식업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원래 촬영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양식업자분이 촬영 취소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제 듣게 돼가지고 아 이게 분위기가 되게 흉흉하구나.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저분을 이제 삼고 초려하듯이 가가지고 섭외를 했었는데 그냥 그런 게 정말 현실이구나.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굉장히 또 예뻤고요. 예전에 취미로 도자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전기 가마에 대해서 그렇게 탄소가 발생할 수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은 생각도 못 했는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렇게 환경을 다룬 영화는 저희가 너무 가깝게 제가 오늘 와닿았다, 뭐 공감이 갔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평소 생활에서 몰랐던 문제들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자극받을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한다는 게 영화들의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오늘 에코 크리에이터 분들 만나서 저도 그리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다른 소감이나 또 질문도 너무 궁금한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이곳 메가박스 상수에서 6월 9일까지 진행이 되지만 또 30일까지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